역사는 그 속에서 교훈을 얻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폐망 직전의 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안보와 국방은 뒷전이고 곧바로 통일이 될 것처럼 떠들어대는 좌익들의 선동에 반미와 미군 철수를 외쳐대고 있으며 우리끼리 민족공조의 미명 아래 6.15 평양축제에 환호하며 김대중 정권 당시 제주도 해군기지를 방해하는 좌익들이 떼거지로 몰려가서 대한민국 해군을 해적으로 명명한 망둥이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좌파 정권 당시는 간첩이 퍼젓하게 대통령 직속기관의 조사원으로 활동하고 또 다른 이미 죽은 간첩과 공산 세력은 민주화 인사로 추앙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랬죠. 미군이 훈련 도중에 실수로 죽은 두 여중생의 추모식장은 반미 시위의 구실이 되고 북계 경비정의 서해 침략에 전사한 호국장병의 추모식장은 나몰라라 했습니다. 또 김대중과 노무현은 간첩의 수장이며 좌경 세력의 대표적 단체인 주사파의 이론을 창시한 송두일조차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석방되고 당시의 공영방송 MBC는 송두일을 옹호하는 방송을 방송위원회의 경고에도 아랑곳 없이 작용화를 선동하는 앵무새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월남 패망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이 땅에 5천만 국민들이 나라를 잃고 보투피플이 되어 태평양 바닷속에 수장되어야 제정신을 차릴 텐가요? 나라의 패망과 함께 운명을 함께한 자유월남의 장성들의 마지막 운명의 순간을 되새겨봅니다. 1975년 4월 30일 월남공화국이 패망할 때 월남군 제7사단장 등 몇몇 장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를 지금은 고인 대신 전 주월공사 이대용 장군의 회고록을 저는 몇 차례씩 읽어보곤 합니다. 사라지는 조국과 운명을 같이 한 진정한 군인들의 명복을 빌며 그들이 겪었던 비운을 우리는 되풀이하지 않아야 된다고 다짐해 봅니다. 역사란 항상 승자의 편에서 쓰여집니다. 끝까지 나라를 지키려 했던 군인들,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미 대사관 옥상에서 나만 살겠다고 아우성치며 조국을 탈출하려는 대열에 끼어드는 대신에 지구상에서
영원히 없어질 조국과 함께 운명을 같이했던 것입니다. 보병 제5사단장 레웬비 장군은 젊은 사관생도들이 사이공을 지키겠다고 결사 항전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사이공에 남아있는 폐단병력과 합류하기 위해서 5,000명의 사단 병력을 이끌고 올맹 1군단 병력이 포위하고 있는 사이공 외곽 포위망을 뚫기 위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부대가 괴멸되자 그는 4월 30일 사이공 함락과 함께 자신의 권총으로 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2년 휴전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월맹과 베트공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이공에서 90km 떨어져 있고 캄보디아 인접도시 알록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바로 그 공격에서 알록을 지켜낸 영웅 리반흥 장군입니다. 리반흥 장군은 알록 전투를 끝낸 후 제4전선의 칸토로 부임했습니다. 칸토는 사이공 남부에 있는 농산물 집산지로 메콩 델타의 가장 중요한 도시였고 그는 부임 후 지역을 평정하고 효과적으로 방어해서 월맹군과 베트공후 접근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의 용맹성은 널리 알려졌었고 군내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4월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의 부대원들은 마지막 한 방의 총알이 떨어질 때까지 싸우겠다는 각오로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4월 30일 대통령은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리반흥 장군은 4지구 전선 사령관 웬코 대장으로부터 항복 명령을 직접 전화로 전달받은 후 그동안 군인 정신을 지키며 살아온 자신의 인생과 패망한 나라의 운명을 슬퍼하면서 부하들과 처자식에게 안녕을 고하고 벨트에 차고 있던 4호경 권총으로 자결했던 것입니다. 또 4지구전선 사령관 앵코아남 대장은 부하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아온 군의 정신적 지주였는데 그는 4월 30일 밤 11시 30분쯤 리반흥 장군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리 장군, 덩반빈 대통령에게서 항복 명령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나라를 잃었어. 리반흥 장군과 통화를 끝내고 난 후 그의 방에서는 한 방의 총성이 들렸고 그 소리는 명예로운 그의 생을 마감하는 서글픈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월남의 수도 사이공 남쪽에 위치한 수도를 지키는 보병 7사단장 탐바나이 장군은 호탕하고 솔직하며 청렴결백한 군인으로 군 내부에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7사단장이 되기 전 그는 특수부대장으로 상업지구 초론에 침투한 적을 소탕했고 국가경찰국장 재직 시는 청렴한 성품으로 많은 사람들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도 사단장실에서 권총으로 자결을 했던 것입니다. 또 공수부대 출신인 2지구전선 사령관
판 반푸대장은 주월 한국군이 철수한 지역을 지휘하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휘하던 캄보디아 국경 근처 플레이크 전선이 붕괴한 후 사이공으로 후퇴를 했습니다. 주월 미국 대사관에서는 그에게 사이공 탈출을 도와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패전지장으로 나라를 잃게 되었는데 더 이상 살아야 할 의미가 없다면서 미 대사관의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도 4월 30일 사이공 함락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호옥한 대령은 패망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군인들과 동멸에 놓이기에는 충분한 인물입니다. 수색 정찰대 소속 장교로 군에 첫 발을 디딘 그는 1974년 베트남 남쪽 깊숙한 주홍텐성 성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월남전 당시에는 자유월남의 성들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나 시군입니다. 성장이 모두 군 출신이었습니다.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추홍텐 성장으로 임명된 지 1년 후 수도 사이공이 함락되고 대통령은 항복을 선언한 상태에서 그는 항복을 거부하고 마지막 총탄이 떨어질 때까지 기관총을 들고 부대원들과 성청을 지켰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올맹군의 포로가 된 그는 올맹군의 속칭 칸가루 군사 법정에서 가진 모욕을 감수하면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는 처형을 앞두고 노란 바탕에 세 줄의 적색선이 그려진 조국의 깃발에 마지막 경례를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조국이여, 당시빈 소령은 덩반민 대통령이 항복선언을 한 지 2시간 후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에 집안에 있는 부처님을 모시는 작은 사당에서 7명의 자녀와 아내를 차례로 사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시신 곁에서는 지금 현재 가치로 미화 500달러에 상당하는 월남통과 함께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웃이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와 저희 가족은 공산주의 치하에서는 살지 못함을 알고 있기에 여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떠나서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리는군요. 끝으로 적지만 제가 가진 전 재산을 남겨놓고 떠나오니 저희를 매장하는 비용으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 10인 올림. 제가 53년 전 패망한 자유월남의 국군 간성들을 패망한 나라의 운명과 함께 같이 한 장성들의 얘기를 되새겨본 이유는 패망한 월남이
현 대한민국의 자화상이길래 이 나라 예비역 장성들, 현역 장성들께 경고하는 의미로 그날을 되새겨 본 것입니다. 여러분, 연방제로 공산화되면 숙청 1순위가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명심하시고 애국가마저도 없애려는 입법부 행태에 방관하지 마십시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